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통쾌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 민수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9세고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살고 있어요. 15년 전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온 이후로 손주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이 참 길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설업으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민수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시작하면서 손주들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 제니퍼가 임신했는데 둘 다 일을 해야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상도 사나이인 제가 뭘 모르겠습니까?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2009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인생을 잠깐 말씀드리면 1945년생이니까 전후 세대죠.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와 형님을 키우셨어요. 그래도 공부는 좀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10년 정도 일하면서 현장을 배우고 1980년에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택공사부터 시작했어요. 아내와 둘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재 납품하는 것부터 현장 관리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티니까 조금씩 회사가 커지더라고요. 1990년대에는 부산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건설업체가 됐습니다. 아파트 공사도 하고 상가 건물도 짓고 한때는 직원이 10명까지 됐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도 보람찬 시절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저를 보며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지원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을 아낌없이 아들 교육에 투자했어요. 민수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 간 사람이 저뿐이었는데 아들이 의대까지 가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가 의대 4학년 때 미국 유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의사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미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준비를 도와줬어요.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USMLE 시험 준비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에 민수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 공항에서 아내와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아들을 머나먼 미국으로 보내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운 좋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니퍼라는 미국 여자를 만났습니다. 백인 간호사였는데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좋아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2007년에 둘이 결혼했는데 저희도 미국까지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서 첫 손주 준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손녀 소피아까지. 손주들 얼굴을 보러 1년에 한두 번씩 미국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민수와 제니퍼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둘 다 의료진이라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절실했어요. 베이비시터를 쓰기도 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들이 자주 아프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2009년에 민수가 정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예 미국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요. 자신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4세였는데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상의한 끝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워하는데 부모가 나서야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건설회사를 형에게 맡기고 부동산도 대부분 정리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처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 몇 채와 상가 건물은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그 임대 수입으로 한국에서도 꾸준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2009년 가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민수가 얼바인에 집을 샀다고 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언어부터 문제였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병원 가는 것도 마트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준호가 그때 2살, 소피아가 갓난아기였거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아침에 준호 깨워서 아침 먹이고, 소피아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오후에는 준호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저녁에는 민수와 제니퍼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까지. 정말 하루 종일 손주들과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소피아도 제가 안아주면 까르르 웃는 게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제니퍼가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서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쯤부터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라든지 TV는 하루에 1시간만 보게 하세요 라든지 이런저런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니퍼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영어 못하시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할아버지가 너무 한국식으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존경하고 고마워했는데 성공하면서 점점 오만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는 아메리칸 웨이로 살아야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손주들도 커가면서 저와 거리감이 생겼어요. 영어로만 대화하고 싶어하고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척하고 처음에는 할아버지 사랑해라고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5년 동안 참고 견뎠어요.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없으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민수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인 양로원이 있다던데 거기가 어떨까요? 아버지 또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양로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양로원에 가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조용히 알아봤어요. 한인들이 많이 가는 양로원이 어떤 곳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알아보니까 한 달에 $4,000에서 $6,000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메디케어는 있지만 메디케이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로원비를 제가 내야 하는 거죠. 민수는 그 돈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말끝마다 부담이 크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구나.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버거운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1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온 후에도 한국에서 꾸준히 수입이 있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 임대료만 해도 월 500만 원 정도 됐고 예전 사업 파트너한테 빌려준 돈도 이자와 함께 회수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용히 투자를 했습니다. 민수가 바쁘게 일하는 동안 저는 한인 부동산 업자를 통해 작은 투자를 시작했어요. 얼바인 근처에 작은 콘도 2채를 현금으로 샀고 그것도 임대를 줘서 월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했어요. 손주들 돌보는 틈틈이 한인 증권맨한테 배워서 안전한 주식들에 꾸준히 투자했거든요. 15년 동안 조금씩 모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는 현금만 해도 $50만 정도 있었고 부동산과 주식을 합치면 $120만 정도 됐어요. 한국 자산까지 합치면 하나로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민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연금으로 근근히 산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뒀거든요. 혹시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더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말이에요. 먼저 한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아들 몰래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